새벽 4시 현관문이 열렸다. 거실 불이 켜졌다. 앉으세요. 차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여보. 왜 안 자고? 앉으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책상을 치는 소리가 울렸다. 침묵이 흘렀다. 이게 뭡니까? 서류가 던져졌다. 그게 울먹이는 목소리가 떨렸다.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27년을 숨소리가 가빠졌다. 매달 15일 똑같은 날짜 똑같은 금액 그 돈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여보.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흐느끼는 소리. 병원 영수증에 피가 묻어 있던데요. 당신 아픈 겁니까? 아니면 그 여자가 아픈 겁니까? 침묵. 대답 좀 하세요. 소리가 메아리쳤다. 식탁 위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목소리. 미안해. 뭐라고요? 미안해. 정말.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식탁 위엔 이혼 서류 한 장과 피 묻은 영수증 한 장, 그리고 27년 결혼 생활을 끝낼 한마디가 놓여 있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12시간 전,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김만수는 아파트 경비실 의자에 앉아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62세, 야간 경비로 일한 지 3년째였다. 낮에는 다른 경비원이 일하고 그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했다. 경비실 탁상 달력을 보았다. 15일. 오늘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저씨, 저 갔다 올게요. 낮 근무 경비원이 인사를 했다. 손을 들어 답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경비실이 조용해졌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펼쳤다.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1월 15일 마이너스 35만 원, 2월 15일 마이너스 35만 원, 3월 15일 마이너스 35만 원.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다.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보내야 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다. 이번 달 월급에서 아껴 모은 돈이었다. 점심을 거르고 버스 대신 걸어 다니며 모았다. 휴대폰을 꺼내 송금 앱을 실행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금액을 입력했다. 35만 원. 송금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머뭇거렸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박정호. 결혼 27년 차.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 요즘 아내가 이상했다. 자꾸 통장을 확인했다.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눈치챈 걸까?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송금 버튼을 눌렀다. 송금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만수는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경비실 창문 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만수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비밀 없이, 거짓말 없이.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말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밤 10시.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다. 만수는 경비복으로 갈아입고 순찰을 돌았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다. 걷다가 멈췄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잔뜩 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만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어둡고 차가웠다.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 확인했다. 이상 없음.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다. 경비실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하다니. 여보. 목소리가 차가봤다. 언제 들어와요? 6시쯤 되겠지. 왜? 침묵이 흘렀다. 할 말이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만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들킨 걸까?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경비실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았다. CCTV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 말이 있다니. 좋은 말은 아닐 것 같았다.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밤이 깊어갔다. 새벽 2시쯤 만수는 경비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 작은 공책이 있었다. 펼쳤다.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하늘이 파랬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맛있었다. 정욱이가 웃었다. 오랜만이었다. 짧은 문장들이었다. 일기 같기도 하고 메모 같기도 했다. 만수는 펜을 들었다. 새로운 줄에 적기 시작했다. 오늘 송금했다. 35만 원. 정욱이가 의심하는 것 같다. 펜을 멈췄다. 다음 문장을 쓰려다가 멈칫했다. 뭐라고 써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적었다.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공책을 덮었다. 서랍에 다시 넣었다. 창밖을 봤다. 여전히 어두웠다. 새벽 4시. 교대 시간이 다가왔다. 만수는 경비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가방을 챙겼다. 경비실을 나섰다. 아파트 정문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전히 구름이 잔뜩 껴 있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에 가기가 두려웠다. 할 말이 있다던 아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송금한 사실을 알았을까? 통장 내역을 확인했을까? 만수는 걸음을 멈췄다. 골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걷고 싶었다. 어디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발은 집 쪽으로 향했다. 어쩔 수 없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섰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아내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차갑고 단단했다. 만수는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다. 들어왔어. 대답이 없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려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앉으세요. 차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만수는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여보, 왜 안 자고? 앉으라고요. 아내가 책상을 쳤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만수는 천천히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아내가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만수 앞으로 던졌다. 이게 뭡니까? 서류가 식탁 위에 펼쳐졌다. 이혼 서류였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서, 병원 영수증.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27년을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매달 15일 똑같은 날짜 똑같은 금액 그 돈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여보, 아내가 소리쳤다. 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병원 영수증에 피가 묻어 있던데요. 당신 아픈 겁니까? 아니면 그 여자가 아픈 겁니까? 만수는 침묵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대답 좀 하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울부짖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내를 바라봤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한 눈빛, 27년을 함께한 여자,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며 살아온 사람. 미안했다.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다. 아내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만수는 다시 말했다. 미안해. 정말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내는 식탁에 엎드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만수는 그 모습을 바라만 봤다. 손을 뻗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깨끗한 서류. 아내가 준비한 것이었다. 27년의 결혼 생활. 이렇게 끝나는 걸까? 만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밖에서 새벽 공기가 창문을 스쳤다. 차갑고 쓸쓸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다. 사흘 전, 박정옥은 은행 앞에 서 있었다. 통장을 꺼내 쥐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들어가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다. 말수가 줄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밤에 잠을 설쳤다. 처음엔 경비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다. 62세 나이에 야간 근무를 하니 힘들 수밖에. 하지만 뭔가 달랐다. 죄책감 같은 게 얼굴에 어려 있었다. 정옥은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다. 번호표를 뽑았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마음이 불안했다. 혹시 빚이라도 진 걸까?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걸까? 27번 고객님. 안내방송이 울렸다. 정옥은 창구로 갔다.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통장이 나왔다. 직원이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정옥은 통장을 받아들었다. 천천히 펼쳤다. 숫자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다. 월급 입금, 관리비 출금, 식비 출금, 그리고 1월 15일 마이너스 출금 35만 원, 2월 15일 마이너스 출금 35만 원, 3월 15일 마이너스 출금 35만 원, 4월 15일 마이너스 출금 35만 원. 같은 날짜, 같은 금액. 규칙적으로 반복되었다. 정옥의 손이 떨렸다. 통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게 뭐지? 직원이 물었다.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정옥은 고개를 들었다. 이 출금내요.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있나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다. 계좌 이체로 나가셨네요. 받는 분 성함은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어두웠다. 매달 35만 원.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통장을 펼쳐놓고 다시 봤다. 15일. 왜 하필 15일일까? 월급날은 25일이었다. 그러니까 월급 받고 열흘 후에 보내는 거였다. 계획적이었다. 규칙적이었다. 감추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정옥은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저녁 6시쯤이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낮에 잠을 자고 오는 시간이었다. 들어왔어. 남편이 인사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정옥은 TV를 보는 척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다. 정옥은 통장을 서랍에 넣었다. 아직은 말하지 말자. 좀 더 확인해 보자.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남편이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수저를 들었다. 밥을 떴다. 정옥은 맞은편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응? 요즘 돈 많이 들어가는 데 있어요? 남편의 손이 멈췄다. 수저를 든 채로 굳어 있었다. 아니, 왜? 정옥은 시험하듯 말했다. 그냥 생활비가 빠듯한 것 같아서. 남편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표정이 부자연스러웠다. 경비일하면서 아끼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정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거짓말이었다. 아끼는 게 아니었다. 매달 35만 원씩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다. 정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밥을 먹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설거지를 했다. 정옥은 거실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봤다. 구부정한 등, 야윈 어깨, 27년을 함께 산 사람. 젊었을 때는 든든했다. 씩씩했다. 이제는 늙었다. 하지만 정옥도 늙었다. 함께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비밀을 만드는 걸까? 그날 밤부터 정옥은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밤 10시에 집을 나갔다. 야간 근무를 위해서. 정옥은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옷장을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수상한 건 하나도. 책상 위 달력을 봤다. 15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정옥은 달력을 만졌다. 손끝이 차가웠다. 남편 가방을 뒤졌다. 지갑을 확인했다. 카드 영수증을 봤다. 병원 영수증이 있었다. 접혀 있었다. 펼쳤다. 신경과 진료비 3만 원. 정옥의 눈이 커졌다. 신경과라니. 언제 다녀온 거지? 왜 말을 안 했지? 영수증 한쪽 구석에 갈색 얼룩이 있었다. 비었다. 손가락을 베인 것 같았다. 정옥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증거였다. 이틀이 지났다. 정옥은 남편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랐다. 예전엔 몰랐다. 지문으로 열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걸었을까? 정옥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만져봤다. 비밀번호 여러 개를 눌러봤다. 생년월일. 틀렸다. 결혼기념일. 틀렸다. 전화번호 뒷자리. 틀렸다. 포기했다. 샤워 소리가 멈췄다. 서둘러 나왔다. 정옥은 거실에 앉아 숨을 골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맞는 걸까? 남편을 의심하는 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알아야 했다. 진실이 뭔지. 사흘째 되는 날. 정옥은 남편이 출근한 후 경비실로 찾아갔다. 밤 11시. 어둠이 내린 아파트.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다. 의자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다. 공책 같았다. 정옥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다. 가로등 그늘에 숨었다. 남편은 한참 동안 글을 썼다. 그리고 공책을 덮었다. 서랍에 넣었다. 무슨 내용일까? 정옥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매달 35만 원.
신경과 영수증, 비밀번호 걸린 휴대폰, 그리고 경비실에서 쓰는 비밀 공책.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나흘째 되는 날, 정옥은 남편 옷을 세탁하다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발견했다. 펼쳤다. 윤미란 10-XXXX-XXXX. 여자 이름이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정옥의 손이 떨렸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여자가 있는 거였다. 35만 원은 그 여자한테 보내는 돈이었다. 신경과는 무슨 일이 있어서 다닌 거였다. 비밀번호는 그 여자와의 연락을 숨기려고 건 거였다. 정옥은 무너졌다.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27년을 믿었는데 1시간 동안 울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눈물을 닦았다. 얼굴을 씻었다.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직접 전화를 걸었다. 윤미란이라는 여자에게. 손이 떨렸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낮고 차분했다. 정옥은 숨을 삼켰다. 윤미란 씨 맞으신가요? 네. 누구세요? 정옥은 말했다. 김만수 씨 아내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아. 여자가 짧게 대답했다. 정옥은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이랑 무슨 관계세요? 여자가 대답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병원? 정옥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네. 환자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만수 씨가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무슨 치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환자분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다.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치료? 무슨 치료? 신경과 영수증이 떠올랐다. 피 묻은 영수증.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이 아픈 건가? 큰 병에 걸린 건가? 35만 원은 치료비였을까? 하지만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숨긴 걸까? 정옥은 혼란스러웠다. 분노와 걱정이 뒤섞였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이었다. 정옥은 참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켜봤다. 남편의 모든 행동을. 밥을 먹을 때 손이 떨렸다. 수저를 떨어뜨렸다. 여보, 괜찮아? 응. 그냥 피곤해서. 남편이 웃었다. 억지 웃음이었다. 정옥은 알았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정옥은 결심했다. 내일 은행에 가서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병원에도 간다.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한다. 27년 결혼 생활. 이렇게 무너질 순 없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론 알았다.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신뢰가 깨졌다. 의심이 자리 잡았다. 정옥은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소리였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곧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옥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혼 절차, 위자료, 재산 분할. 화면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27년이 프린터로 서류를 뽑았다. 깨끗한 종이 위에 차가운 글자들. 이혼합의서. 정옥은 서류를 펼쳐 읽었다. 눈물로 글자가 번졌다. 서랍에 넣었다. 아직은 보여주지 않는다. 조금만 더 확인하고. 그리고 그날이 왔다. 남편이 또 송금을 한 날.
15일. 정옥은 은행에 가서 확인했다. 35만 원 출금. 역시나.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꺼냈다. 이혼합의서.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통장 내역서도, 병원 영수증도, 그리고 기다렸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새벽 4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정옥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불을 환하게 켜놓았다. 남편이 들어왔다. 이제 물어볼 시간이었다. 모든 진실을. 식탁 위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만수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옥은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대답하세요. 그 여자가 누군지.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만수가 입을 열었다. 여자가 아니야. 정옥이 비웃었다. 그럼 뭔데요? 매달 35만 원씩 보내는 게. 윤미란이라는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병원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만수의 얼굴이 굳었다. 전화를 했어? 당연하죠. 남편이 누구한테 돈을 보내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정옥의 목소리가 커졌다.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정옥이 테이블을 쳤다. 그러니까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숨기는 거냐고요? 침묵이 흘렀다.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병원 다니고 있어. 정옥의 숨이 멎었다. 병원?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경과 1년 넘게 다녔어. 정옥의 가슴이 철렁했다. 신경과라니. 무슨 병인데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해요. 정옥이 소리쳤다. 만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력이 자꾸 나빠져. 정옥은 말문이 막혔다. 기억력?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방금 한 일도 까먹고, 사람 이름도 자주 잊어버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옥은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게 얼마나 심한데요? 만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했어. 치매. 그 단어에 정옥은 숨이 막혔다. 치매라고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 먹으면서 치료받고 있어. 그리고 글쓰기 수업도 다녀. 글쓰기 수업? 의사가 권했어. 기억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매일 일기 쓰고 생각나는 걸 적으라고. 정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힘이 쭉 빠졌다. 35만 원은 치료비하고 수업료였어.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왜 말을 안 했어요? 만수가 눈을 감았다. 부담 주기 싫었어. 당신도 힘든데. 성민이 대학 등록금도 있고.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보 같은 사람.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큰일을 혼자 안고 있었어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정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치매. 남편이 치매에 걸렸다. 외도가 아니었다. 다른 여자가 아니었다. 병이었다. 정옥은 자신을 자책했다. 의심했던 것이, 이혼 서류를 준비했던 것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만수의 휴대폰이었다. 만수가 주머니에서 꺼냈다. 화면을 봤다. 얼굴이 굳었다. 누구예요? 만수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 스피커폰이었다. 만수 씨, 윤미란입니다. 정옥이 귀를 기울였다. 오늘 약 안 드셨죠? 만수가 당황했다. 그게 아까 부인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걱정하시던데요.
침묵이 흘렀다. 윤미란이 계속 말했다. 이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인분께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만수가 정옥을 바라봤다. 정옥도 남편을 바라봤다. 알겠습니다. 만수가 전화를 끊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였어요? 1년 반 전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손이 떨리는 것도 봤어요. 수저 떨어뜨린 것도. 만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알고 있었어? 당연하죠.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근데 왜 말을 안 했어요? 만수가 눈물을 글썽였다. 무서웠어.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성민이한테도.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만수의 목소리가 막혔다. 하지만 나는 점점 당신을 잊어갈 거야. 성민이도 우리 살아온 날들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게 제일 무서웠어. 당신 얼굴을 못 알아볼까봐. 사랑했던 기억을 다 잃어버릴까봐. 정옥은 일어나 남편 옆으로 갔다. 앉았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안 잊게 해줄게요. 만수가 정옥을 봤다. 매일 말해줄게요.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물이 흘렀다. 잊어버리면 다시 알려줄게요. 몇 번이든. 만수가 울음을 터뜨렸다. 정옥의 손을 꽉 쥐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 정옥도 울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다. 식탁 위에 이혼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정옥은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찢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조각난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만수가 찢어진 서류를 봤다. 눈물이 또 흘렀다. 정옥이 남편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우리 계속 같이 살아요. 끝까지.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정옥이 일어났다. 아침 먹어요. 배고프시죠?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옥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을 꺼냈다.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풀었다. 만수는 식탁에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봤다. 27년 동안 봐온 모습, 익숙한 뒷모습, 기억하고 싶었다. 이 순간을, 이 모습을. 정옥이 접시를 들고 왔다.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먹어요. 만수가 젓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계란말이를 집었다. 입에 넣었다. 달고 부드러웠다. 맛있어. 정옥이 미소를 지었다. 억지 미소였지만 따뜻했다. 많이 드세요. 약도 먹어야 하니까.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밥을 먹으며 정옥이 물었다. 글쓰기 수업은 어디서 해요? 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어떤 걸 쓰는데요? 일기도 쓰고, 생각나는 추억도 쓰고.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야.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다녀요. 도움이 된다면. 고마워. 만수가 작게 말했다. 뭐가요? 이해해줘서, 받아줘서. 정옥은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연한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함께. 만수가 그릇을 씻고 정옥이 닦았다. 예전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모든 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기억이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 얼굴도, 이름도, 사랑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남아 있었다. 함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만수가 소파에 앉았다. 정옥도 옆에 앉았다. 여보, 응? 나중에 내가 당신을 못 알아봐도 화내지 마. 정옥이 남편을 봤다. 안 내요. 약속해요. 고마워. 만수가 정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피곤했다. 지쳤다. 하지만 편안했다. 비밀을 털어놨다. 짐을 내려놨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옥이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요. 피곤하시죠? 응. 만수가 눈을 감았다. 정옥은 남편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늙었다. 많이 늙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했다. 27년 전 청년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사람은 남아 있었다. 지켜주고 싶었다. 끝까지. 기억이 사라져도, 이름을 잊어버려도 옆에 있겠다고, 손을 잡아주겠다고.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려운 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옥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일주일 후, 정옥과 만수는 함께 병원에 갔다. 신경과 3층, 복도는 조용했다. 두 사람은 의사 앞에 나란히 앉았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증상이 조금 더 진행됐네요. 만수가 고개를 숙였다. 의사가 계속 말했다.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계시죠?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어요. 정옥이 물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의사가 안경을 벗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요? 네. 기억을 붙잡는 훈련,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정옥이 만수의 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내밀었다. 약을 계속 드시고요. 글쓰기 수업도 꾸준히 다니세요. 도움이 됩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다. 약국에 들렀다. 처방전을 냈다. 약이 나왔다. 한 달치. 봉지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가 말했다. 미안해. 돈이 많이 들어서. 정옥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 같이 벌면 돼요. 만수가 정옥을 봤다. 고마운 표정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정옥이 약을 정리했다. 아침 약, 저녁 약, 잠자기 전 약, 캘린더에 표시했다. 빠뜨리지 않게. 화요일이 되었다. 만수의 글쓰기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도 돼요? 만수가 놀랐다. 같이? 네. 구경하고 싶어요. 만수가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복지관으로 갔다. 2층 교육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머니, 할아버지 10명쯤 앉아 있었다. 모두 노트를 펴놓고 있었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았다. 만수 씨, 오늘은 부인분도 오셨네요. 네. 구경 좀 하려고요. 좋죠. 앉으세요. 정옥은 뒤쪽에 앉았다. 만수는 평소 자리에 앉았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썼다. 오늘의 주제, 소중한 사람. 자, 오늘은 여러분께 소중한 사람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다. 아들 얘기 써도 돼요? 물론이죠. 누구든 좋습니다. 사람들이 펜을 들었다. 종이에 쓰기 시작했다. 만수도 노트를 펼쳤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썼다. 정옥은 멀리서 남편의 뒷모습을 봤다. 구부정한 등, 천천히 움직이는 손. 무엇을 쓰고 있을까? 30분쯤 지났다. 선생님이 말했다. 자, 한 분씩 읽어볼까요?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왔다. 종이를 들고 읽었다. 우리 딸, 지금은 서울에 살지만 자주 전화해요.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요. 박수가 나왔다. 다른 분들도 차례로 읽었다. 손자 이야기, 남편 이야기, 친구 이야기. 만수의 차례가 되었다. 만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앞으로 나갔다. 종이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읽기 시작했다. 내 아내 박정옥. 2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25이었어요.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정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힘들 때도 많았어요. 돈이 없어서 아이 키우느라. 하지만 그녀는 늘 웃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내가 그녀를 잊어갈지도 모릅니다. 얼굴도, 이름도. 하지만 이 마음만은 잊지 않을 겁니다. 사랑한다는 마음. 만수가 고개를 들어 뒤를 봤다. 정옥을 봤다. 고맙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정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들도 울고 있었다. 수업이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정옥과 만수만 남았다. 정옥이 남편에게 다가갔다. 안았다. 고마워요. 만수도 아내를 안았다. 나야말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다. 창밖을 봤다. 거리의 사람들, 가게들, 자동차들.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모든 게 소중했다. 이 순간들, 함께 있는 시간들. 집에 도착했다. 정옥이 저녁을 준비했다. 만수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뉴스가 나왔다. 날씨 예보, 스포츠 뉴스. 만수는 멍하니 화면을 봤다.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요즘 자주 그랬다. 집중이 안 되고 멍해지는 시간이 많아졌다. 여보, 밥 먹어요. 정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잘 먹겠습니다. 수저를 들었다. 밥을 떴다. 그런데 이상했다. 수저를 어떻게 쓰는 거였지? 만수는 수저를 내려다봤다. 손에 쥐고 있었지만 어색했다. 여보, 정옥이 걱정스럽게 봤다. 아, 아니야. 괜찮아. 만수는 억지로 밥을 먹었다. 손이 떨렸다. 정옥은 알았다. 증상이 나타난 것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함께 밥을 먹었다. 며칠이 지났다. 만수의 증상은 조금씩 나빠졌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렸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이에요. 5분 후. 오늘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이에요. 여보. 정옥은 참았다. 짜증내지 않았다.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느 날 저녁, 만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어디 가세요? 출근해야지. 경비실에. 정옥이 시계를 봤다. 오후 7시. 출근 시간은 밤 10시였다. 아직 시간 안 됐어요. 3시간 남았어요. 만수가 시계를 봤다.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같이 TV 볼까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만수는 혼란스러웠다. 시간 감각이 흐릿했다. 무서웠다. 자신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다. 정옥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꽉! 함께 있을게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아침, 정옥은 만수의 방을 정리하다가 노트를 발견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펼쳤다. 빼곡한 글씨. 만수의 글씨였다. 정옥이 읽기 시작했다. 2024년 3월 5일. 오늘 정욱이 미역국을 끓여줬다. 내 생일이었다. 깜빡했는데 정욱이는 기억하고 있었다. 2024년 3월 12일. 경비실에서 근무 중 정욱이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10분 동안 기억하려 애썼다. 무서웠다. 2024년 4월 8일. 정욱이 내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이 용기를 기억하고 싶다.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페이지를 넘겼다. 2024년 5월 20일. 오늘 정욱이 웃었다. 오랜만이었다. 내가 그녀를 웃게 해줄 수 있어서 기뻤다. 2024년 6월 3일. 내가 정욱이를 잊을까봐 무섭다. 매일 그녀 얼굴을 보며 기억하려 한다. 페이지마다 정욱 이야기였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정욱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문이 열렸다. 만수가 들어왔다. 뭐해? 정욱이 노트를 보여줬다. 이거 당신이 쓴 거예요? 만수가 노트를 봤다. 기억이 떠올랐다. 응. 잊을까봐 써뒀어. 정욱이 일어나 남편을 안았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만수도 아내를 안았다.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이 남았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었다.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옥은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봤다. 빈 페이지였다. 펜을 집어들었다. 썼다. 2024년 10월 16일. 오늘 당신의 노트를 발견했어요. 울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노트를 덮었다. 만수가 물었다. 뭐라고 썼어? 정욱이 미소 지었다. 우리 이야기요. 만수도 웃었다. 좋은 이야기야? 최고로 좋은 이야기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앞으로 올 날들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걸음씩, 천천히, 끝까지.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었다. 만수와 정옥은 산책을 나왔다.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다. 꽃이 예쁘네. 만수가 말했다. 그러게요. 정옥이 대답했다. 만수는 걸음을 멈췄다. 벚나무를 올려다봤다. 여보. 응? 우리 여기 전에도 왔었나? 정욱의 가슴이 뭉클했다. 네. 작년에도 왔어요. 매년 와요. 그랬구나. 만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정욱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벤치에 앉았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만수가 물었다.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27년이에요. 오래됐네. 정욱이 웃었다. 그럼요. 엄청 오래됐죠. 그동안 행복했어? 정욱이 남편을 봤다. 당연하죠.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다.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었다. 만수는 천천히 먹었다. 정옥이 옆에서 도와줬다. 밥 한 숟가락, 국 한 모금. 고마워. 만수가 말했다. 천만에요. 정옥이 웃었다. 요즘 만수는 일을 그만뒀다. 경비 일이 힘들어졌다. 실수가 잦아졌다. 정옥이 말했다. 쉬라고. 함께 있자고. 만수는 처음엔 미안해했다. 돈을 못 벌어서. 하지만 정옥이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이에요. 그래서 만수는 집에 있었다. 정옥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마트 계산대. 오후 4시간만 일했다. 만수를 오래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어느 날 오후 정옥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여보, 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정옥의 가슴이 철렁했다. 여보, 급하게 방을 찾았다. 만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자고 있었다.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줬다. 만수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평화로웠다. 요즘 자주 잠을 잤다. 피곤해했다. 의사가 말했다. 증상이 진행되면 그럴 수 있다고. 정옥은 만수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저녁, 만수가 일어났다. 거실로 나왔다. 눈이 풀려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정옥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네. 여보. 만수가 정옥을 봤다. 표정이 혼란스러웠다. 당신은 누구예요? 정옥의 가슴이 뜨끔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니 아팠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웃었다. 나는 정옥이에요. 당신 아내. 아내? 네. 27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만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미안해요. 기억이. 괜찮아요. 정옥이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기억해봐요. 내 얼굴 잘 보세요. 만수가 정옥의 얼굴을 봤다. 한참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정옥. 정옥이구나. 네. 맞아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억났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정옥이 남편을 안았다. 만수도 아내를 안았다. 혼란스러웠지만 이 온기는 기억했다. 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만은 알았다. 며칠 후 정옥은 만수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거실에서, 방에서,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액자에 넣어 집 곳곳에 걸었다. 그리고 사진 밑에 글을 썼다. 나는 김만수. 이 사람은 박정옥. 내 아내. 27년째 함께. 만수가 잊어버릴 때마다 정옥은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둘이에요. 만수는 사진을 보며 기억하려 애썼다. 때로는 기억났다. 때로는 안 났다. 하지만 괜찮았다. 정옥이 옆에 있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만수가 말했다. 여보. 응? 나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우리 사랑했나요? 정옥이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엄청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요. 앞으로도요. 만수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다. 뭐가요? 당신을 사랑했다는 게. 그게 다행이야.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요. 당신을 만난 게 행운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커피가 식어갔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어느 날 오후, 만수가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정욱이 다가갔다. 뭘 보세요? 만수가 대답했다. 저기, 저 아이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예쁘네. 정욱이 말했다. 만수가 물었다. 우리도 아이 있었나요? 정욱이 잠시 망설였다. 사실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가지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 오래전 아픔이었다. 하지만 정욱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둘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저녁. 정욱이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두부, 간단한 식사였다. 만수는 천천히 먹었다. 중간에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정욱이 주워줬다. 새 숟가락을 건넸다. 고마워요. 만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천만에요. 정욱이 웃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만수가 옆에서 그릇을 닦았다. 손이 떨렸지만 도우려 애썼다. 정욱은 남편을 지켜봤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두는 것. 그것도 사랑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만수가 물었다. 이거 우리 봤던 거야? 아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TV를 봤다. 만수가 정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피곤했다. 눈이 스르르 감겼다. 정욱은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밤이 깊어갔다. 만수가 잠들었다. 정욱은 남편을 침대로 옮겼다. 이불을 덮어줬다. 자신도 옆에 누웠다. 만수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어려운 하루였다.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함께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정욱은 천장을 바라봤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이 남았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겠다고, 손을 꽉 잡고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밝았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만수가 눈을 떴다. 옆을 봤다. 정욱이 자고 있었다. 만수는 아내의 얼굴을 봤다. 누구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했다. 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건 알았다.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정욱이 눈을 떴다. 잠깐 놀랐다가 웃었다. 일어났어요? 만수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정욱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정욱이에요. 당신 아내. 27년째 함께하는 사람. 아내. 네. 아내. 만수가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 같아요. 정욱이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다. 당신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일어났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부엌으로 갔다. 정욱이 아침을 준비했다. 밥, 국, 김치, 식탁에 차렸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다. 수저를 들었다.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정욱은 속으로 빌었다. 하지만 알았다. 영혼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더 소중했다. 이 순간, 이 시간.
함께 있는 지금. 만수가 말했다. 맛있어요. 정욱이 웃었다. 많이 드세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함께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만수가 창밖을 봤다. 날씨 좋네요. 정욱도 창밖을 봤다. 그러게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천천히. 함께. 꽃이 피어 있었다. 나무가 푸르렀다. 아름다웠다. 만수가 걸음을 멈췄다. 여보. 응? 나. 당신 이름이 뭐였죠? 정욱이 웃었다. 정욱이에요. 정욱. 예쁜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손을 꽉 잡고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만수가 말했다. 행복해요. 정욱이 남편을 봤다. 나도요. 왜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행복해요.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거면 됐어요. 만수가 정욱을 봤다. 울어요? 아니요. 그냥 햇살이 눈부셔서. 만수가 웃었다. 그렇구나.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봤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기울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일어나 다시 손을 잡았다. 걸어갔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함께.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녁을 준비했다. 함께 먹었다. TV를 봤다.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소중한 하루였다. 밤이 되었다. 잠자리에 들었다. 만수가 먼저 잠들었다. 정욱은 옆에 누워 남편을 봤다. 평화로운 얼굴. 정욱은 속삭였다. 사랑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만수는 듣지 못했다.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정욱은 알고 있었으니까. 이 사랑은 기억을 넘어선다는 것을. 눈을 감았다. 내일도 함께 깨어날 것이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끝까지. 식탁 위엔 이제 서류 대신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다. 아름다웠다. 만수가 물었다. 이 커피 누가 탔죠? 정욱이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요. 나를 위해서. 그랬어요? 네. 늘 그랬어요. 만수가 미소 지었다. 다행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고로 좋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다. 따뜻했다. 달콤했다. 사랑의 맛이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집안은 밝았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